또 삼행시 한번 쫙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왠지. 아 갑자기요? 아 그럼 삼행시. 한마을에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면 나라는 늘 젊은 청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죠. 젊은 청년들이여, 나라를 위해 나가 싸우라. 그런데 이 청년은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워. 네. 맞아. 아 근데 역시 이 진짜 가까이 뵈니까 클래식한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살짝 삼행시 갔으면 좋겠는데. 삼행시요? 아 원래 강사들은 되게 순발력이 네. 뛰어나잖아요. 아 되게 뭐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순발력 뛰어나기로 유명한 강사라고 들었는데. 네. 아 클래식 한번 가. 클래식. 클. 큰일 났다. 네. 아 내가 이거 듣다 보니까 이건 클래식 강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식. 이거 듣다 보니까 막 미치겠다네. 아 이거 클래식 강의 이거 뭐 누구한테 추천해줘야 되노? 이거 뭐 이거 너무 좋은데. 아예 형님. 약간 이쪽 업계에서 클래식을 접하신 분은 약간. 아 이게 클래식이 약간 단어가 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삼행시. 아니요. 근데 너무 훌륭했어요. 재밌었어요. 아 네. 꼭 클래식 강의 한번 네. 들어보고 싶네요. 아 고맙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파이팅! 네. 각종 기업, 관공서, 병원 등에서 클래식을 통해 나를 발견하다라는 주제로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계시는 CS 솔루션의 이준호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클래식 강의. 와 어떻게 클래식으로 또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정말 신기한데요. 그 듣는 교육생들에게 혹시 전하는 이런 메시지나 뭐 막 그런 게 있을까요? 이 클래식의 이 메시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작곡가의 삶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냐면 이 작곡가의 삶들이 너무나도 좀 굴곡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과거에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주로 많이 다루는 작곡가라고 하면 이 불굴의 의지로 한 시대를 바꿔버린 귀머거리 작곡가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도 좋아하고, 오, 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태어난 나라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었잖아요. 이 나라도 약 123년에 식민지배를 당했던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폴란드의 작곡가 쇼팽. 오, 보통 우리가 쇼팽이라고 하면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쇼팽? 네. 글쎄요. 피아노 학원? 맞아요. 피아노에서 이거 쇼팽. 네. 근데 이 쇼팽 같은 경우는 이게 나라를 잃고 나서 자신의 조국을 되찾고 싶었던, 음악으로 독립투쟁을 했던 민족음악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곡가들의 삶 자체가 워낙 굴곡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했고, 그리고 왜 그런 음악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듣다 보면 아마 클래식 굉장히 또 재밌게 들리실 거예요. 진짜 힘든 역경 속에서 대음악이 나왔네요. 그쵸? 근데 사실 그 클래식 하면은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클래식 전공자세요? 어떻게 외모가 약간 클래식이랑 북치실 것 같은데요? 약간 약간 웃으실 때 얼굴은 클래식이랑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약간 큰 북치실 것 같은. 저 약간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강의를 가게 되면 운동선수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클래식 전공자는 아니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의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MBA 때랑 박사과정은 전부 다 경영학 인사조직 쪽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가 무슨 클래식이냐 약간 이런 느낌도 있으셨는데, 저는 악기를 다뤘던 게 아니라 작곡가의 삶을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제가 작곡가의 삶을 다루기 시작한 지도 지금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작곡가의 삶을 다루면서 이 강의안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은 감동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보니 제가 클래식 강사로 또 자리를 잡게 됐네요. 이 처음에 클래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아, 이걸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클래식을 처음 관심을 갖게 됐던 게 20살 초반쯤이었나? 서울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소개팅을 했던 여성분이 오케스트라 단원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나도 클래식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 거죠. 아, 이건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 우연히 지금 제 스승님이기도 하죠. 최정화 대표님이라고 제 은사님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미 클래식 강의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 클래식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작곡가의 삶에 대해서 너무 드라마틱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치 할머니가 전래동화 읽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몇몇의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곡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와, 이거다. 내가 하고 싶은 강의는 이런 거였고 내가 이런 강의를 잘 만들어서 더 많은 메시지, 더 많은 삶에 대한 동기부여, 일에 대한 동기부여, 소명의식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각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일깨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강의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러면 왠지 네. 음악들 클래식 음악만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이게 클래식 음악은 제가 보면 잠들기 전에 예. 그리고 집에서 혼자 사색에 잠길 때, 쉴 때 약간 이럴 때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뉴스 틀고 시작하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해봐야 뭐 차 타고 이동할 때? 근데 이 차 타고 이동할 때 보면은 날씨 따뜻하고 이게 햇빛이 쫙 내려오면은 더군다나 낮에 운전을 하게 되면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잘 모르는 클래식을 들으면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그리고 이게 또 잘 아는 클래식 같은 경우는 또 감정이 너무 또 몰입이 되다 보니까 운전이 좀 방해되더라고요. 그래서 트로트 좀 많이 듣습니다. 신나는 음악, 강의장에 딱 들어가기 전에 뭔가 텐션을 빡 올리고 들어갈 수 있는 아모르 파티? 뭐 이런 거 좀 많이 들으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한 소절 아모르 파티 한 소절 이야. 그래도 저 클래식 공연장에 가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 제가 클래식 동호회 모임을 지금 활동한 지도 한 5년 정도가 좀 넘었는데 이게 좋은 공연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주고 그리고 같이 또 공연장에 가거든요. 근데 요즘엔 또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해서 안방에서 방구석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클래식 강의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있을까요? 에피소드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제가 너무 행복했던 에피소드도 있고 정말 울고 싶었던 에피소드도 있는데 제가 작년인가요? 제가 한 공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 약간 또 반응이 좋았는지 이 추천을 받아서 제가 부산에 있는 지사에 강의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이셨어요. 중년 남성분들이셨는데 딱 강의가 딱 끝나고 나서 한 중년의 남성분들이 딱 오셔가지고 한 분이 오셔가지고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부산 사나이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작곡가의 유작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들려줄 때 눈물을 훔쳤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작곡가의 어떤 작품이었죠? 그때는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죽기 전에 만들었던 유작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와, 그때 사실 저도 몰입하면 그때 조금씩 눈물이 좀 맺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와, 자기가 진짜 수십 년 동안 울 일이 없었는데 정말 눈물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약간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가끔 그런 전화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번호가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섭외하려면 언제든지 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그때는 저기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좀 개설을 안 하시냐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백화점에서 저를 불러줘야 제가 가는 거거든요. 제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번 했었는데 이게 약간 강의 특성상 드라마틱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기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몰입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이 베토벤의 유서를 읽을 때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를 때 어떤 한 아이가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뛰기 시작하더니 어머니는 잡으러 다니시고 조금 있다가 또 애가 울기 시작하는데 저도 같이 울 뻔했습니다. 죽겠더라고요. 그 심각한 유서를 읽고 있는 그 상황에 와 이건 정말 이게 집중도 안 되고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직 내공이 부족한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뭐 그런 에피소드들 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럴 때는? 일단 길을 좀 닫죠. 약간 이게 강사들도 이 현장에 좀 약간 적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보기 싫으면 어느 순간 안 보게 되고 약간 듣기 싫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약간 이 신체적인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적응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강사로 이렇게 각인되고 싶은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저는 제가 이 전공이 경영학에서 인사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저는 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심리라든지 네. 아니면 조직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클래식도 그런 도구로 사용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클래식이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음악가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역사학자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뭐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영학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또 서로 다른 이야기를 또 만들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메시지도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클래식의 작곡가들의 이야기를 조금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만들어서 뭔가 조직 구성원들의 기업의 조직 구성원들의 뭔가 행동에 조금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뭐 변화보다는 스스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반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감을 되찾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